네,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대표 김덕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민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이제 처음에 합격하시고 행정사업계에 들어오시면 과연 수많은 행정사 분야 중에 과연 어떤 분야를 내가 전공으로 택해서 주력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칠판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제 이민행정입니다. 근데 이민행정이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13년 전에 이미 행정사를 합격을 하고,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권리구제 쪽으로 할 것인가. 그때 이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권리구제하고, 내국인 권리구제죠.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핫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13년 전만 해도 이민행정이 하향산업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이민행정 돈 못 벌어. 이미 돈 벌 사람들을 다 벌고 떴어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민행정을 뭐하러 해? 이민행정 연장 한 건, 기본적인 거 연장 한 건 2만 원 하는데 대림동 가면 10,000원씩도 받아. 누구는 5,000원씩도 받아. 이걸 어떻게 해서 돈 벌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제 이민행정입니다. 왜냐면 이민행정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이제 유입돼서 각 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개방이 될 거고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민행정은 이제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민행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다른 분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민행정은 기본으로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기업인증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도 외국인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기업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우리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요청을 하시는데 기업 인증하시는 분들은 출입국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도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출입국 업무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민행정이 진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합격하고 기다리면서 합격 후에 돈 못 번다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1기 합격하고 지금 이제 13년째 한 자리에서, 한 자리는 아니죠. 이제 제가 5년 차에 이렇게 큰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증으로 이민행정을 어떻게 빌드업하고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행정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고 어떤 비자는 취업을 할 수 없고 그런 이제 취업 활동에 제한되는 그런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비자는 이렇게 있어요. A부터 H까지 있어요. A, B, C, D, E, F, G, H까지. A, B, C, D, E, F, G, H까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G, H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각 비자의 코드 앞에 붙는 그냥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A는 이제 보통 협정, 공무, 외교 이런 비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 하면서 많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A는 외교, 공무, 협정에 대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기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런 비자들이 있죠. 출입국 외국인 업무를 한다 그러면 나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뭐로 많이 버냐? 그러면 나 D8 해. 나 투자 비자 해. 나 E7 전문 취업 비자 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으로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문으로 하면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D8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E7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문 취업 비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거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E7 비자는 또 이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직종별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뭐 D8만 전문으로 하는 나는 행정사야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서 돈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게 돈을 많이 벌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것들을 다 하셔야 돈을 많이 법니다. 한번 보세요. 강론, 우리, 출입국 비자 코드에 대한 강론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A부터 H까지 있거든요. 비자는. 근데 이제 그 A부터 H까지 비자가 있는데, 비자 코드가 있는데, 그 비자 코드에는 각 부분의 업무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뭐,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격 부여가 있고, 자격 변경이 있고, 체류 기간 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입국, 이런 것도 있고, 재입국 허가, 그다음 외국인 등록도 있어요. 근데 각 체류 자격 코드별로 각 업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여기서 많은 게 뭐냐면 연장입니다. 연장.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체류 기간 부여를 해주는데 체류 기간 부여는 각 코드별로 상한이 있어요. 상한이.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각 체류 자격별로, 체류 코드별로 체류 기간을 상한을 부여를 해놓고 이 부여를 한 동안 이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이 외국인이 3년 동안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체류 만료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A, B, C, D, E, F, G, H까지 있는데 거기 안에 F라는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F5가 영주권이에요.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 이런 기간 연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 기간 연장에 상한이 없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이제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법 위반을 하면 법 위반에 대한 사범 처리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따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부터 H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체류 자격별로 업무 구분이 이렇게 있었죠. 업무 구분. 업무 구분의 예로 기간 연장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죠. 수임을 받고 신청을 하고 접수가 아니라 심사를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담하고 수임받고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이 심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위반한 외국인들은 사범심사를 또 별도로 받게 되거든요.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이 외국인이 이런 법을 위반했는데 과연 한국에서 더 살 수 있게 해줄까 말까라는 그런 심사를 받게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행정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연장하는데 돈은 많이 못 받아요. 뭐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십만 원도 받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할게요. 2만 원짜리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분이 2만 원짜리를 받아서 수임하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하는 기관에 이 외국인 손님이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법 위반한 사실을 가지고 출입국은 보안 요청이 들어오죠. 너 사범심사 받고 들어와.
그래야 내가 체류 허가를 할 수 있어. 통과가 되면. 자, 이렇게 오는데, 자, 이런 분들, 우리가 이제 사범 심사라는 걸 좀 받게 해줘야 돼요. 받게 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거든요. 무료는 안 합니다. 사범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행정사가 인도적 사유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분이 한국에 얼마나 살았는지, 장기 체류자인지, 그 다음에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데 아픈지, 아파서 긴급하게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본인 하나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도적 사유가 다 뽑아서 정리를 잘해서 사범심사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범심사를 하는 우리 그 출입국 공무원이 보고 감동을 받아야죠. 보고 울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을 쫓아내면 내가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잔다. 발 뻗고 잠을 못 잔다. 아, 불쌍하다. 나는 그런 사유를 잘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이분은 사범심사를 통과하고 결국에는 체류과에서 허가가 나오는 결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범심사를 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사범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외국인이 이 행정사, 저 유능한 행정사를 못 만났으면 그냥 혼자 가서 인도적 사유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봐주세요 하면 안 봐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들어갔을 때 심사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그 심사 공무원이 이분은 나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나감으로써 얻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범심사를 통과를 해주고 허가를 얻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기간 연장을 하는데 돈은 2만 원 받았지만, 자, 사범심사를 하는데 2만 원 받고 하겠어요, 이거를? 자, 이거는 이제 수임료가 100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 이상으로. 왜냐? 나 아니었으면 얘는 나가야 돼. 외국인은 나가야 돼. 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는 거예요. 100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 이상 상한가가 없습니다. 자, 둘이 합의하면 돼요. 행정사님, 사범심사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외국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2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로 100만원 이상짜리 사건으로 변경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기간 연장 이거 2만원 받는 거 일 안 해. 언제 2만원 받아서 언제 돈 1000만원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익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예예요, 일예. 하나의 예입니다. 그 수많은 업무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업무 영역 중에 사범 처리라는 영역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과연 우리 행정사가 이민행정 업무를 하는 이민행정 전문 행정사가 언제 2만 원짜리에서 돈 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저 돈 많이 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는 취지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요. 이민행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행정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잘 돈이 수익을 어디서 내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이민행정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꼭 행정사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민행정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문으로 할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구상하시는데 잘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외국인은 우리 산업에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이민행정을 안 하고 내국인 권리구제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잠깐 이제 말씀을 끝내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내국인 권리구제만 할 거야. 자, 식당 하시는 분이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영업정지 처분. 왜 나왔냐? 미성년 주류 제공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내국인으로서 내국인 권리구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데 부당하다고 행심 청구를 하죠. 행정심판 청구를 하잖아요. 자, 내국인 권리구제를 제가 했어요. 저는 내국인 권리구제 행정사예요.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외국인을 고용을 한대요. 외국인 주방장이라든지 뭐 유학생 체류자격의 활동, 알바라든지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서 저랑 관계를 맺은 사업 거래를 한 이런 식당 고용주들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행정사한테 전화하거든요. 행정사님, 행정사들이 외국인 업무도 한다는데 이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출입국 업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능력 없는 행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업정지 처분 능력이 좋아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는 해줬는데 그 외에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자문 요청이 왔는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이제 능력 없는 행정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국인은 우리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업무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업 인증이라든지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농업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경영체에서 외국인들 인한이 쓰잖아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출입국 업무는 기본 상식으로,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능력 있는 행정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외국인 업무 어렵지도 않고 요즘은 저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교육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업무를 문턱을 낮춰놓은 이민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도대체 이민행정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 영역에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 자, 좀 약간 중구난방했나요? 그래도 큰 틀은 외국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엊그저께 행정사 시험이 끝났는데 발표 때까지 한 2, 3개월 남았죠. 2, 3개월 남은 시간에 이제 막 답답하니까 과연 행정사를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전문 분야로 하게 될 것인지 막 유튜브 서칭도 하고 네이버 서칭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민행정 굉장히 전망이 밝고 좋은 분야이니까 꼭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사업이 대박 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